안녕하세요. 펭귄의 마음똑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리더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실무는 분명 내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다른 팀과 일정 조율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언가 결정할 일이 생기면 결국 리더에게 물어봐야 하죠. 그런데 막상 팀장님, 이 방향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리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리더에게 그럼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리더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네가 고민해야지. 내가 일일이 다 정해줄 순 없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방금까지는 다 별로라고 했는데 최종 결정은 내가 하라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리더 유형은 참 묘합니다. 방향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데요. 보고서 문장 하나, 메일 표현 하나, 회의에서 말하는 순서, 자료 구성 방식까지 세세하게 개입합니다. 그런데 정작 리더가 나서야 할 순간에는 한 발 뒤로 빠져버리죠. 예를 들어 다른 팀과 업무 일정으로 트러블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 팀은 이번 주까지 일을 끝내야 하는데 상대 팀은 다음 달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팀 간 우선순위와 책임 범위를 리더가 조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보고하죠. 팀장님, 이 건은 팀끼리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상대팀 리더분과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말합니다. 일단 네가 얘기해봐. 위로 올리지 말고 실무선에서 해결해. 그 정도는 담당자가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실무자는 직접 설명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부탁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갈등은 점점 커지고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지면 리더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는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조율과 결정을 실무자에게 넘겨놓고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등장합니다. 왜 그걸 미리 조율하지 않았지? 상대팀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했어야지. 이건 담당자가 놓친 거야. 실무자는 속이 답답해지죠. 난 분명 처음부터 리더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알아서 하라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도 왜 전부 내 책임이 되는 거야?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실무자는 점점 위축됩니다. 물어보면 네가 고민해 라고 하고 혼자 판단하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합니다. 보고하면 세세하게 고치고 조율을 요청하면 네가 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더 이상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과가 좋을 때인데요. 실무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다른 팀을 설득하고 자료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임원 보고 자리에서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초반에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제가 리스크를 미리 보고 관리했습니다. 이 순간 실무자는 차갑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자기 공이고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으로 몰아가는구나. 오늘 이야기할 최악의 리더 유형, 바로 권한은 가져가고 책임은 넘기고 공은 챙기는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에게 자주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밖에서는 예스맨, 안에서는 책임 전가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팀원의 동기, 판단력, 자존감,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리더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리 지르는 리더는 티가 납니다. 포근하는 리더도 알아채기 쉽죠. 그런데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꽤 정상적인 관리자처럼 보이고 다른 팀 앞에서는 협조적이고 유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리더는 팀 안에서는 굉장히 깐깐하면서 다른 팀과 회의에 들어가면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 유연하고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저희 쪽에서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혹시 그쪽 팀에서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리더는 바로 수락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팀에서 말합니다. 원래 이거 저희가 정리해야 하는 건데 일정이 조금 밀려서요. 이번에는 그쪽에서 먼저 초안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리더는 또 흔쾌히 수락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면 리더가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 조직 전체로 보면 우리 팀이 좀 도와주는 게 맞아. 이런 리더는 다른 팀에게 그건 저희 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상대팀 리더와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합니다. 조직 안에서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팀의 실수까지 우리 팀 책임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팀이 데이터를 잘못 주거나 일정을 놓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죠.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때 좋은 리더라면 최소한 사실관계는 분리해줘야 합니다. 데이터는 A팀에서 받았고 저희 팀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조직 차원에서도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다음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예스맨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봤어야 했습니다. 다음부터 저희가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듣기에는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책임감처럼 보이는 회피입니다. 상대팀과 불편한 사실관계를 나누는 일은 피하고 위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래 팀원들에게는 부담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팀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걸 미리 못 잡았어? 다른 팀 자료도 네가 검수했어야지.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다 체크해. 이러면 팀원 입장에서는 업무 범위가 끝없이 늘어납니다. 내 일도 해야 하고 다른 팀 일도 해야 하고 다른 팀 실수도 예방해야 하고 다른 팀 책임까지 대신 져야 합니다. 이런 리더는 입으로는 주도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입으로는 책임감을 말하지만 진짜 책임은 피합니다. 입으로는 협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계 없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입으로는 팀워크를 말하지만 성과는 혼자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리더가 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심리학과 조직 행동 연구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리더 밑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무기력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율성 박탈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동기부여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쉽게 말하면 이런 감각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이 조직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 감각들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일을 자기 일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리더는 이 중에서 특히 자율성을 무너뜨립니다. 일은 맡기지만 선택권은 주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일을 담당하라고 하면서 방향은 계속 자기가 바꿉니다.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실무자의 판단은 매번 무시합니다. 책임감 있게 하라고 하는데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죠. 내 일인데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결정한 건 없다. 내가 뭘 해도 결국 리더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건 단순히 답답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동기 자체를 꺼뜨립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더 잘 설명해 보려고 하고 리더의 취향을 맞춰보려고 하고 미리 보고하고 더 자세히 쓰고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내 판단은 존중받지 않는구나. 결과가 좋아도 내 공이 아니구나. 결과가 나쁘면 내 책임이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은 더 이상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결정을 미루게 되고 확인만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주도성이 없어? 참 잔인하죠? 본인이 팀원의 주도성을 빼앗아 놓고 주도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무기력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방임형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리더는 통제를 많이 하니까 얼핏 보면 방임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방임합니다. 리더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실무자가 문서 작성할 때일까요? 메일 제목을 정할 때일까요? 보고서 폰트를 볼 때일까요? 아닙니다. 리더가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죠? 다른 팀과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고객 요구와 내부 정책이 부딪힐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때 리더가 나서야 합니다. 리더는 실무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무자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는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깊게 개입하면서 정작 리더만 할 수 있는 조율에서는 발을 뺍니다. 그래서 이런 팀에서는 공은 리더에게 가고 부담은 실무자에게 남습니다. 이런 방임형 리더십은 조직 심리학 연구에서도 직원 스트레스, 역할 모호성, 갈등과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됩니다. 리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팀원은 자기 역할의 경계를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내가 결정해도 되는 건가? 여기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 이 갈등을 내가 감당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사실 일 자체보다 더 피곤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
이런 리더 밑에서 무기력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책임 경계 붕괴입니다. 특히 예스맨 리더는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좋은 리더는 다른 팀과 협업할 때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우리 팀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상대 팀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일정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런데 무능한 예스맨 리더는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려면 설명해야 하고, 범위를 조정하려면 협상해야 하고, 상대팀 잘못을 분리하려면 불편한 말을 해야 하거든요. 이 리더는 그 불편함을 피하고 본인의 역할을 팀원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팀의 업무 경계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다른 팀에서도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팀에선 저 리더는 거절을 잘 못하는구나. 급하면 저쪽에 넘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은 점점 조직의 폭탄 처리반이 됩니다. 애매한 일, 하기 싫은 일이 전부 우리 팀으로 흘러옵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무기력해지는 네 번째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 붕괴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문제를 말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실수를 인정해도 바로 공격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거나 찍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 좋은 팀은 문제가 없는 팀이 아닙니다. 문제가 빨리 드러나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 아래에서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그 문제의 담당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가 리스크를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리더에게 급히 보고합니다. 팀장님, 진행 중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네가 해결해. 이건 다른 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네가 얘기해. 이 일정은 무리입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물론 대안을 가져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조적 문제를 실무자가 혼자 떠안는 순간 아무도 문제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면 내일이 된다. 위험하다고 말하면 내가 막아야 한다. 괜히 나섰다가 책임만 뒤집어 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팀은 조용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로워 보입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다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리더는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기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일합니다. 원래 일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 아래에서는 목표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나중에 내 책임이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가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 캡처를 남깁니다. 메일 참조를 늘립니다. 회의록을 과하게 씁니다. 말 하나하나를 조심합니다. 물론 기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협업 도구가 아니라 생존 도구가 되는 순간 이미 팀의 신뢰는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성과 감각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본인의 성과를 인정받을 때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성과가 날 때마다 리더가 공을 가져가면 팀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지? 좋은 결과는 어차피 위에서 가져가는데 문제 생기면 나만 책임지게 될 텐데. 이러면 사람은 최소한만 하게 됩니다. 아주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스맨 리더 아래에서는 일이 많아도 그게 성과로 잘 남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팀 일이 아니었던 것들이 많으니까요. 다른 팀 일을 도와주고 다른 팀의 실수를 수습해주면 뭐하나요? 평가 때는 이번 분기 핵심 성과가 뭐야? 우리 팀 원래 목표 대비로는 뭐가 남았지? 라는 말만 듣는걸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성과는 그에 비해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다른 팀의 일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팀원들은 지칩니다. 왜 다른 팀 일까지 우리가 하고 있지? 왜 도와준 일이 우리 책임이 됐지? 라는 생각만 들게 되죠. 그럼 이런 리더 아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두 번의 문제라면 대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5가지가 반복된다면 이건 신호로 봐야 합니다. 결정권은 계속 가져가면서 책임은 주지 않는다. 리더 간 조율을 피하면서 실무자에게만 갈등을 넘긴다. 성과는 가져가고 문제는 팀원 탓으로 돌린다. 다른 팀 일을 계속 받아오면서 기존 업무 조정은 하지 않는다.
다른 팀의 실수까지 우리 팀 책임으로 돌린다. 이 패턴이 반복되고 기록과 요청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런 리더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책임 구조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정권 확인하기입니다. 이런 리더는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잘해봐.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애매한 말을 구체적인 결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건은 A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최종 결정은 팀장님 방향에 맞춰 B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실행은 하되 방향 승인은 팀장님이 해주신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지실 거죠? 이렇게 말하면 바로 싸우자는 게 되죠. 대신 이런 톤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려고 확인드립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입니다. 리더에게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면 빠져나갈 여지가 많습니다. 아이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할 게 뻔하죠. 그래서 요청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건은 C팀과 우선순위 충돌이 있어서 실무자끼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팀장님께서 C팀 팀장님과 기준을 맞춰주시면 그 기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실무자가 할 일과 리더가 할 일을 분리하는 겁니다.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대신 팀장님은 조율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리더의 방임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업무의 출처와 범위를 남기기입니다. 리더가 다른 팀 일을 받아왔을 때 바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서 온 일인가? 우리 팀은 어디까지 하는가? 이건 업무 지원인가? 이관인가? 공동 책임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원래 A팀 요청으로 시작된 지원 업무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팀의 담당 범위는 초안 작성까지이고 최종 검토는 A팀이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이 업무가 추가되면 기존 B 업무 일정은 조정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핵심은 왜 우리가 해야 하죠?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출처, 범위, 우선순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추가 업무를 기존 업무와 같이 놓고 이야기하기입니다. 무능한 예스맨 리더는 일을 계속 받아오면서도 기존 업무는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럼 실무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려면 이번 주에는 A와 B 중 하나의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그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냥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진행하려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리더에게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A를 늦출 것인지 B를 줄일 것인지 새로 받은 일을 다음 주로 넘길 것인지 그래야 리더가 밖에서 쉽게 받아온 결정에 비용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로와 기여를 자연스럽게 남기기입니다. 공을 빼앗는 리더 밑에서 매번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죠. 대신 사실관계를 자연스럽게 남기면 됩니다. 이번 자료는 제가 초안과 구조를 잡았고 누구누구님이 데이터 검토, 팀장님이 최종 방향 승인해주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남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메일이나 메신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주신 기준대로 수정안을 반영해서 공유드립니다.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고객 안내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내 기여를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팀의 잘못을 공격하지 말고 사실관계로 분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후속 대응을 맡겠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최초 입력 단계의 확인 절차는 담당 팀에서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잘못 아닙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개인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이런 리더는 빠르게 개인을 찾습니다. 누가 했어? 왜 확인 안 했어? 이때 당황해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면 위험합니다. 물론 실수한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 원인이나 대책도 함께 말해야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은 A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당시 일정은 B 기준으로 승인되었고 C 리스크는 회의에서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부터는 승인 전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왜 제 탓만 하세요? 라고 하면 방어전이 됩니다. 하지만 원인, 결정, 조치로 나누면 훨씬 단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공식 채널에서 역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도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사라집니다. 회의 후에는 짧게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논의 기준으로 우리 팀은 고객 안내문 수정과 배포를 지원하고 원본 데이터 검증 및 재발 방지하는 A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청 업무로 인해 기존 A 업무 일정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장이 나를 보호하고 팀의 업무 경계도 보호합니다. 9번째는 패턴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계속 예스맨으로 일을 받아오면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리더는 이렇게 받아칠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이 다 그런 거야. 협업 좀 해. 그럴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4주간 외부 팀 요청으로 들어온 업무가 7건이고 그중 5건은 기존 계획에 없던 업무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 A, B 일정이 각각 이틀씩 밀렸습니다.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려면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감정에서 운영 문제로 바뀌죠. 좋은 리더는 팀원의 자율성을 키웁니다. 위험이 있을 땐 본인이 방패가 됩니다. 성과 앞에서는 팀원을 먼저 내세웁니다. 협업할 때는 자기 팀의 역할과 책임을 지킵니다. 반대로 최악의 리더는 이렇게 합니다. 결정은 빼앗고, 위험은 넘기고, 공은 가져가고, 다른 팀 일까지 받아온 뒤 그 부담을 팀원에게 전가하죠. 만약 지금 이런 리더 아래에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인지하는 것.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누가 조율해야 하는지, 이 일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 팀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내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이걸 정리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순간 적어도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는 구조에서는 한 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